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2023년에 그 대선이 좀 많이 있나 봅니다. 전 세계의 그 리더들이 좀 바뀌는 그런 해인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대한 그 브리튼 게시판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election that will shape global politics in 2023. 자, 2023년에 글로벌 폴리틱, 전 세계의 그런 정치의 그 shape, 지형을 바꿀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요 한번 나라를 보시면요. 전 세계 주요 선거 일정을 한번 보면 2월 25일 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굉장히 그 큰 나라죠. 이 나이지리아 대선이 있고요. 3월 5일 날은 에스토니아 총선, 4월 2일 핀란드 총선. 지금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총선이 지금 있다는 거고, 5월 1일 날은 7일 날 태국 총선이 있고요. 6월 18일 투르키에, 우리가 터키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튀르키예 대선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선인 것 같아요. 6월 25일 과테말라 대선 총선이 두 개가 겹쳐 있고요. 10월 29일 날은 아르헨티나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대선, 파키스탄, 폴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총선 등이 지금 날짜가 미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임에서는 몇 개의 그 주요 사항을 좀 다루고 있는데 그 일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날 이제 방글라데시 사진도 있고 그러네요. 자, the year 2022, 2022년도에 우리는 보았죠. 작년에 right wing, 그러니까 우파라고 할 수 있죠. 보수적인 우파가 지도자들이 win election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이제 그 선거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우파들이. 예를 들면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스웨덴 파리, 이 당은요 with neo-Nazi root, 그러니까 신나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당은요, 파티는 became part of the governing alliance. 그래서 alliance란 말은 이제 그 ally, 그 통합을 한다는 것이죠. 합해서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연합. 그런 연정의 그런 통치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고, 조지아 멜로니는 지금 lead 이들리 It's most right-wing government.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다뤘었죠. 이탈리아도 지금 우파가 그 당선을 됐다는 것인데, 이 뿌리가 무솔리니 이후로, 그러니까 무솔리니의 그런 우파의 그런 파시즘, 그러니까 국가 우선주라는 그러한 전체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조지아 멜로니 여자분이 또한 당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사우스 아메리카는 그런데 좀 달랐죠. 남미에서는 좌파가 지금 거의 빨간색을 차지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랩티스트, 우파, 좌파들이 이제 took the lead, 좀 리드를 했다는 거예요. With the victory of Luiz Inácio Lula da Silva in Brazil.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룰라 같은 대통령이 이제 승리를 했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 소요가 좀 있었죠. 대선 불복. 그 다음에 구스타프 페트로 in 콜롬비아. 콜롬비아에서도 구스타프 페트로라는 분이 이제 좌파가 지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남미는 거의 좌파가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근데 this year, 올해는요, contest in Nigeria, 지금 나이지리아 대선 있죠. 파키스탄, 이런 대선 그 컨테스트들이 help shape world affair, 전 세계 문제를 좀 형성할 것을 도울 것이다. 반면 fall, 선거죠. 터키라든지 방글라데시는 test the grip of authoritarian leader, 그러니까 authoritarian, 이 권위주적인 그런 전체주의적인 리더들의 어떤 그립, 장악력,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에서 어떤 표를 잡는 이런 것이 지금 테스트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터키하고 방글라데시는 지금 전체적인 좀 어떤 독재적인 느낌이 있나 봐요. 여기가 이제 과연 표를 얻을 것인가, 이것이 지금 올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 중에서 몇 개를 보면 지금 2월 25일 날 보트 선거가 있나 봐요. 투표가. 어디에서? 나이지리아. 자, 나이지리아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그 원유도 나고요. 가스도 나고 풍부한 광물 자원이 있고요. 또 비옥하고 넓은 땅. 또 인구가 젊어.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풍부한 어떤 광물도 있고 젊은 인재들도 많은데 못 살아요. 왜냐하면 현재 10년 동안 이 정치가 좀 후퇴하다 보니까 더 가난해졌고, 인구의 40%가 하루 1.9달러, 약 2,700원의 이하의 돈으로 생활하는 빈곤 국가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최대 경제권인 나이지리아는 서북 지역의 인질 몸값을 노린 납치 사태가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랜섬이라고 하죠. 인질, 랜섬. 이 랜섬이라는 그런 그 인질 몸값을 요구하는 그런 이슬람 극단주의 그런 소요 사태가 많았던 곳이 바로 나이지리아다 보니까 정치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제 치안이 불안해지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의 그런 폭등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나이지리아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나이지리아의 대선에 나왔던 사람이 이분이 이제 대선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내세운 것이 지금 이제 세이프티 퍼스트, 일단 안전을 우선으로 내거는 투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나이지리아의 선거는 포커스 온 뭐 할 것 같냐면 시큐리티 이슈, 그러니까 안보, 이런 불안전한 상황을 잠재울 이런 시큐리티 이슈가 이제 초점이 맞춰질 거라는 거죠. 자, across most of the major metropolitan area. 그래서 메트로란 말은 10의 6승이라는 뜻이니까 큰 거대 도시가 되겠죠. 1000만 되는 도시. 이러한 주요 거대 도시의 모스트 대부분은 지역에서는 there are regular kidnapping. 키드내핑이 있다는 거죠. 키드는 아이고 냅은 잡는다. 그러니까 아이를 잡아간다. 즉 납치가 되겠죠. 납치. 이런 납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레귤러, 아주 규칙적으로 이런 아까 말했던 서북 지역의 인질 몸값을 노리는 납치 사태가 많다 보니까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런 안전 문제를 이제 투표에서 내거는 것이죠. 유권자들에게. 라고 이제 그 데란 뉴시가 말했는데 이분은 이제 부교수죠, 부교수. a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버스턴에 있는 부교수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 도시인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런 그 정규적인 납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이프티 퍼스트라는 그런 선거 구호가 나왔다. 센터 레프트, 그러니까 중도 좌파가 되겠네요. 현재 대통령 무하마두 부하리 씨는 is bar, 금지가 됩니다. bar, 금지하다. from running because of term limit. 텀이란 말이 임기란 뜻이니까 임기의 제한.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국은 5년 단임제 하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나오고 못 나오잖아요. 텀 리밋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간의 제한 때문에 이번에 이제 대선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의 지도자인 이분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나이지리아의 대선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bring anger. anger가 이제 분노죠. 화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뜻인데, 지난 4월에 파키스탄의 프라임 미니스터였던 임란 칸. 이분 많이 나왔었죠. 임란 칸. 자손TV, 타임지 읽어주는 남자. 이 채널에서도 임란 칸, 즉 파키스탄 거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자, 이분이 지금 아우스티드, 추출됐다는 거죠. 프람 파워, 권좌에서. 이는 no confidence vote, 그러니까 confidence가 신뢰인데 신뢰가 없는, 즉 비신뢰 투표에서 권좌에서 지금 추출됐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한국의 박지성의 느낌이다, 이런 말을 해요, 언론에서. 그냥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가 지금 파키스탄이니까 아마 인도하고 이렇게 관련돼 있잖아요. 인도에서 이제 독립을 한 나라가, 종교 때문에 독립을 한 나라가 파키스탄인데 여기가 이제 회교, 즉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영국의 식민지였고 하니까 영국의 어떤 그 크리켓이라는 그 야구, 땅에서 이렇게 치는 야구 있죠? 그런 크리켓을 합니다. 이 크리켓 스타가 이제 이분이고,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올림픽도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이게 스타죠, 스타. 그래서 한국으로 말하면 축구의 박지성, 이런 느낌. 스타성도 갖고 있는데 또 군대의 지지를 또 받고 있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이슬람을 또 강조를 하면서 서방을 반대하는 반서방 운동, 그 다음에 중국과 가까우면서 중국 뒤에가 파키스탄 뒤에가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를 그 돈을 좀 받으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과 경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제 문제로 이제 물가가 오르고 이런 실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경제 문제로. 그래서 이런 신뢰가 없는 no confidence vote에서 지금 권좌에서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현재 이제 리더가 이제 바뀌었겠죠. 쉐바즈 샤리프라는 이분이 이제 직면하고 있는 거죠. 크리티즘, 비평에. 그의 handling of an economic crisis.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다루는 것에 대한 비난에 이제 현 총리가 이제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플러드, 이번에 파키스탄이
엄청난 홍수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업서주, 그러다 보니까 서주가 이제 올라가는 건데 업서주니까 테러리스트 어택이 증가했다는 거죠. 업서지. 이거 테러리스트의 증가가 이제 공격도 증가를 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또 선거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칸은 축출당한 칸은 who was the target of an assassination attempt in November. 11월 달에 그래서 그 assassination, 암살의 그런 타겟이 되었어요, 시도가. 그래서 이분이 좀 다쳤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has been gained a lot of popularity.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또 지지층에서 인기를 이제 이런 암살 사건을 이제 미수 사건을 통해서 인기가 지금 또 올랐다는 거죠. popularity가. 라고 이제 마이클 쿨만 씨가 말했는데, 이분은 이제 Deputy Director of the Asia Program at the Woodrow Wilson Center에 있는 아시아 프로그램의 Deputy Director인가 봐요. 이분이 이제 부이사라고 할게요. 이분이 말했다는 거죠. 인기가 더 솟아오르고 있는 지금 전 총리가 되겠죠. 칸. 그래서 이제 이번 투표에서 이제 이 투표가 10월 12일 정도가 due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be due란 말은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10월 12일 날 파키스탄 그 선거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최악의 경제 위기에 빠졌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걸 캡처했는데, 파키스탄이 지금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이 6.3%, 연간 물가 상승률 12%, 하나로 약 3조 7천억 정도가 지금 IMF 지원금 누적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로 한 3조 7천억 원을 지금 IMF로 자금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8월 15일 기준에 파키스탄 재난 피해, 그 엄청난 그 비가 왔잖아요. 홍수가. 사망자 수 1,600명, 이재민 수는 2천만 명, 무너진 가옥 수 70만 채, 농작물 피해 규모 약 10억 달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1억 달러 하면은 1,000억입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10억이니까 몇 조가 지금 피해를 당했다는 거고. 그래서 기후위기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파키스탄의 이번에 물폭탄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터키 이야기네요. 자, entrenched in Turkey. 자, 위험에 처한 터키인데요. 자, 프레지던트 리셉 타이프 에르도간, 지금 에르도간 대통령 이야기도 지금 우리 자손TV에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20년 동안의 통치를 했어요. 마치 한국의 이명박이다 이런 느낌이라고 그랬죠. 그 이스탄불의 그런 교통 문제, 이런 뭐 모든 그 공해 문제, 오염 문제를 다 척결했던 마치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느낌의 이런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인데, 이분의 통치는 could be put to its toughest test yet in June. 그러니까 6월 달에 이분이 지금 선거가 있나 봐요. Thanks to anger over an economic crisis. 역시 터키도 경제적인 지금 크라이시스 위기 문제 때문에 지금 분노 덕택으로 지금 6월 달에 아주 터프스트, 아주 그 엄격한 지금 테스트, 시험, 즉 선거가 이제 놓여질 거라는 거죠. 이분이 지금 20년을 통치했는데, 자, 이 위기는 뭐냐면 has seen inflation top. 지금 80%,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터키가 80%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it's unclear, 불확실해. even 심지어는 coalition of opposition leader. 그래서 opposition leader, 야당 지도자들의 연합조차도 그를 이제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그를 도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야당 지도자들조차 야당이 나오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또 어떤 상황이냐면 터키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위치상. 그러다 보니까 또 이슬람 지역의 맹주로 좀 떠오르고 있죠. 그리고 포퓰리즘을 정년을 폐지해서 225만 명의 조기 연금을 지급하겠다. 선거 앞두고 이런 포퓰리즘을 인기 영합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스탄불 시장이 이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야당 지도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정적을 이용해서 사법부를 동원해서 징역형을 선고로 해가지고 이분이 지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한테는 호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선에 또 당선될 수가 있는 상황. 라고 이제 헬러 씨가 말했는데, at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카네기 그 국제 평화 그 협회에서 이제 말하기를 야당 지도자들이 성공적으로 도전할 수도 있지만 이것조차도 지금 unclear, 불확실의 증거라고 말했죠. 방금 정적을 제거했다고 그랬죠.
시밀러리 마찬가지로 방글라데시라든지에서도요. 어브저버 많은 관찰자들은 스캡티컬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스캡티컬 뭐를 의심하냐면 선거의 그런 개혁이 덴트란 말은 원래 이렇게 자동차 이런 걸 덴트한다고 하죠. 딱 치면 푹 들어가는 거예요. 움푹 꺼지다. 그래서 두 번째 뜻으로 하면 타격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정부의 그런 아이언클레드 그립, 철통이죠, 철통. 아이언이 철이니까 철통 확고한 그런 옷을 입은 철갑을 입은 그런 통치, 즉 확고한 통치의 정부의 통치를 지금 이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선거 개혁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스캡티컬 마이너스 즉 의심의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확실하게 뭔가가 선거 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의 이런 통치에 해를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요 2023년도 지금 지구상의 많은 지도자들이 바뀌는 선거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알게 되었고 아주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나이지리아하고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